자, 아침에 요새 오시는 분 최백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재정 적자를 남겼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되돌아보라고 대통령실에 했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보면요, 의료 사태라든가 경제 이 파탄 상황들에서 공통적인 게 보이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추적해 보면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목표가 이 국정, 소위 말해서 공공성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 사적 이익에 이게 이제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나눌 이익을 먼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 거짓말이 그냥 그리고 자기가 믿어 그걸. 리플리 중국어는 한자들 같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 굉장히 무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능하죠.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면 수습하는 데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도 혹은 과장을 해도 아전 인수를 해도 유능하면 감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번 들켜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 채무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여드렸다면은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에서 재정운용 전략위원회라는 걸 개최했어요. 어저께요. 재정 준칙 만드느라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제목에 이게 이제 기재부 보도자료인데 기재부 보도자료인데 재정준칙 법제화를 하겠다.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지만은 재정수지 적자 범위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못했잖아 내내.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자기들이 저거 주장해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도 못했잖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게 분기별로만 이게 자료가 가기 때문에 22년 이제 그러니까는 3월 말까지 이렇게 쪼개서 낸 겁니다. 재정 적자의 규모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3% 이내라고 하지만은 특별한 비상 상황 속에서는 3%를 예외로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인정을 한다 그래요. 전 세계도 그랬으니까. 예, 다 그러니 이건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그랬죠. 그래서 코로나 때 20년, 21년만 이게 마이너스 3%로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게 되면 잘 관리가 됐잖아. 3% 이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평균이 보게 되면 5년 동안에 마이너스 2.5%야. 3% 이내 관리가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정부 보시게 되면은 3%가 항상 넘어왔잖아요. 코로나도 없는데. 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문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러니까는 연말에 자기들이 희망사항으로 국가 채무를 많이 이렇게 한 1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지금보다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3.6%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이게 목을 메고 있는 재정 준칙을 스스로 그러니까 지키지도 지난 3년 동안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거야. 자기들 먼저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기재부가 자기들 그립을 세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더욱 세게 가져가겠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정도 수준으로는 관리가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무능한데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무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세워야지. 제가 볼 때 뻔뻔스러운 거야. 한 해도 한 번도 그러니까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도 지금 보게 되면 이미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2%야 상반기가.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죠. 모르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 재정적자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말해 자칭 보수 집단들이 굉장히 참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라는 것들은 이게 더구나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 안 된 사람을 그냥 국민들 지지율 높다고 해가지고 갖다 앉혀놓고 그건 언론도 똑같은 욕을 들어요. 그렇죠. 언론이 결국 뭐냐면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 주가가 굉장히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이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 금융 투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논란이죠 지금. 이걸 이재명세라고 딱 추경호세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 시절에 발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시행 못 막으면 내년 증시는 폭락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기는 항상 협박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증시는 이미 폭락한 상태거든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봐 보세요. 이게 보게 되면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본 나스닥,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S&P 500,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S&P 500,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니케이, 닥스라는 건 독일 지수입니다. 이제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거 FTSE는 영국 지수고요. 그러니까 주요 증시 지표 중에 우리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아닙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2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월 9일 직전일을 100으로 놨을 때 얼마나 변했는가를 변화율을 계산할 수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이해했어요. 이게 지난주 교수님, 금요일 다 설명하지 마세요. 진짜 다 읽지 마시고. 아니 이게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97.5, 82.1만 보면 되지. 우리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100에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지금 3년 가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된 상태고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그럼 어떠냐? 예. 나머지 나라들은 30%대에서 40%대까지 이렇게 막 증가를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혼자 그러니까 역주행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역주행하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미 폭락을 한 거잖아. 우리나라만.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는 이 떨어져도 그러니까는 저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다음 자료 봅시다. 쭉쭉 넘어갑시다. 예. 이거 넘겨보세요. 넘기고. 시간이 못 가니까는. 자, 이게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주식이 예. 대개가 올라간 게 2022년에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정이 있다가 23년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음.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 주도를 한 건데 한국 주식은 계속해서 헤매다가 예. 최근에 뒤늦게 좀 이제 바람을 탔다가 이제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요. 무너졌구나.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윤석열 정권에서 한국 대 미국의 주가 흐름을 봐보세요. 오케이.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가 저 이 같이 흐름 못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죠.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는 코스닥과 이제 그러니까 나스닥. 코스닥이 나스닥하고 이제 관계도 이것도 예. 이제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일본도 이제 일본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데 우리만 지금 그러니까는 가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비슷한 흐름인데 우리만 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봐 보세요. 일본 주가 흐름 이걸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 네. 넘겨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만 지금 100 미만으로 100에서 이렇게 97.5. 이걸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문재인 기간 동안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네. 문재인 기간 5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한 14%, 코스닥이 한 34% 올랐어요. 무슨 수치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요 국가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유럽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대꾸했냐면 자신을 되돌아봐. 소위 애들 말로 그러니까 반사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망쳐버렸지 않냐. 예. 그중에 재정 적자, 경제 폭망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자기한테 할 말인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게 지금 어저께 나온 자료인데요. 삼성전자가 예. 이제 분기 실적을 가게 되면 되게 이제 원화 단위로 되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럼 언론들이 엄청 이제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막 실드 쳐주고 빨아주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 이제 달러 기준으로 예.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어요. 실적을 아하. 달러 표시로 처음 어저께 이제 2분기 있게 발표가 됐는데. TSMC하고 2배 차이가 나네 이제. 자, 이거 봐보세요.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1분기 때 541억 달러예요. 예. 근데 이제 2년 전인 2022년도에 610억 달러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2년 전보다 회복이 안 된 거야. 한 예, 70억 달러 맨 상태잖아. 윗줄을 보시면 됩니다. 맨 윗줄이요. 빨갛게 표시된 거. 그다음에 2분기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2년 전에는 627억 달러 잠깐만요. 했는데 이 표를 한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맨 왼쪽 위가 1분기, 예, 오른쪽이 2분기, 아래 struktur한 게. 맨 왼쪽이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이렇게 아니구나. 아니, 이거 영업이익이고 밑에 거는 밑에 거 위에는 영업이익. 매출액. 오케이. 예. 네. 근데 2022년보다 많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TSMC가 예. 우리가 삼성전자는 소위 말해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모바일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가전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거 다 예, 합친 예. 거라고. 예. 근데 TSMC는 말마로 반도체만 하는 애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그러니까는 이 TSMC는 2년 전을 돌파했어요. 예. 예? 2년 전보다도. 다들 잘 나가는데 우리는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예. 영업이익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앞질렀어 TSMC가 특히 이제 23년도부터 예. 앞질렀어 23년도부터요.
예?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밸류업이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밸류업 하면서 금융투자세 도입하게 되면은 주가 폭락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기업 가치는 올라가져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해가지고 그래도 특수성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것뿐이고 요인으로서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돈을 못 벌다 보니까는 이게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TSMC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2배 이상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 넘겨봐 보세요. 또 있어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료가 없나 본데. 자료 이제? 없어요? 예, 자, 그럼 끝입니다. 여기서 갈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3년도부터 이게 지금 심각한 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건 자세한 얘기는 최병훈 TV에서 소개할 건데 23년도부터 영업이익이 TSMC 저희 삼성전자가 이렇게 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융투자세에 지금 목매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뭐냐면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가 지금 2류, 3류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이요. 모바일 때의 반도체 역할하고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 주도로 산업 생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의 반도체 역할은 다른데 반도체가 그러니까 모바일 주도 생태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인공지능 주도로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23년도 수치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폭락하고 있는 게. 교수님 예. 끝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우리나라 지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고 있고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속상해들 하시는데 금융투자세가 본질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벌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다. 이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에 달러 표시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나왔길래 이거 급히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백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